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이죠.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뭐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 1.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당국의 고민은 계속 깊어질 것 같은데 그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다 보십니까? 우리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5일에 그 기준금리를 동결시킨 거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통화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라는 거를 알고 들어간 회의에서 그렇죠.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건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일부에서는 금리를 인하 한 번 더 인하시킬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라는 어떤 비판적 여론도 있지만 금리를 동결시킨 부분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유지시킨 우리 배경에는 수도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왔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향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등장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기정사실화에 따르는 이미 시장에 대한 위기 요인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시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0.75%가 되고 우리 기준금리가 1.25% 되다 보니까 한미 간의 금리 갭이 차가 이제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금리 갭이 줄어든 그 차이가 이제 한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우려가 되고 이제 염려스러운데요. 이 또한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발표한 대로 2017년에 3회 정도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내년 상반기에 한 번 정도 더 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상당히 좀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금융당국에 쓸 수 있는 정책은 경제학자들이 늘 발표하는 것처럼 몇 가지 선택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 재정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따 부동산 질문 넘어가죠. 우리 이재문 선생님 보시기에 지금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가 가계부채로 이제 이어지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핵폭풍이 올 것이다라는 견지가 있고 아니면 그 재정 확대를 통해서 또 무난하게 그러니까 연착륙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측면 그 두 가지가 있던데 우리 이재문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핵폭탄이 된다라는 것도 지나친 우려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만사부려튼튼이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좀 안전 정책을 유지한다라는 결코 나쁘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한 그 여파가 한국 시장에 이제 언제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미국이 기준금리가 인상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12월 13, 14일 이전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심리가 시장을 지배했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산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시장에 반영됐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금리 인상이 현실화가 된 다음에 이제 한국 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칠 이 통상적인 시기는 저희는 이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12월에 기준금리 인상한 그 시장의 영향은 본격적으로 2017년 6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르는 여파가 이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미칠 때 우리 시장의 컨디션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 정책의 딜레마라는 건 뭐냐면 지나치게 높은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가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가 받쳐지지 않은 부동산의 그 거품이 꺼지는 그 과정이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돌아간다라면 상당히 거기에 따르는 여파가 클 거라고 이제 보는 게 가장 우려감이 큰 거라고 보고요. 만일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라진다라면 우리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금리 인상의 속도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인가가 지나치게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덫에 걸릴 이제 그런 그 위기는 상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올 초에 그 미국 금리 인상 장려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그 기존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했을 때 네. 고정금리를 한 사람을 막 비웃는 듯한 매체의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못 찾아 먹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네. 이제는 이제 한결같이 또 고정금리로다가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일관성 내지는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런 게 전혀 무시가 되고 또 뭐 이거는 저희는 시사 프로는 아니지만 그 경제는 기업 활동이거든요. 기업 활동인데 이거는 논외로 경제적인 측면만 봤을 때 뭐 대기업 총수들이 잘못한 거 벌을 받아야죠. 근데 지금 뭐 출국 금지를 해놨다 그러면 기업 활동을 다 막겠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경제를 뭐 대기업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측면보다는 무조건 지금 어떤 마중물을 쓰더라도 경제를 지금 살려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너무 지금 정치적으로 모든 나라가 올스톱 됐다는 이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막 걱정이 되고 하는 거는 저는 그런 거예요. 가계부채나 뭐 의정부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공공부채가 우리나라가 40%인데 그 40%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반대의 이런 의견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불구하고 공공부채 비율이 아직은 다른 나라보다는 낮기 때문에 재정 정책이나 필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기업 활동을 다 막아놨다는 게 저는 더 걱정이 되고 시장에 팽배해 있는 의식들이 오늘 매체 아침에 보니까 그 재무 담당 대표죠. CFO라고 하는 분들이 70%가 그 자금이 악화될 것이다. 왜? 경제 활동과 금리 인상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자꾸 물론 이제 그것도 프레임일 수 있는데 경제 활동을 못하게 팔다리를 다 묶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답답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출국 금지가 돼서 경제 활동이 막혔다라는 의견에는 저는 명백히 반대입니다. 네. 기업은 한 개인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구조적인 그 종사원들에 의해서 시스템이 움직여지는 건데 항상 그 우리나라의 그 부정부패와 그다음에 정관계 유착에는 항상 그 재벌이라는 그 기업 집단이 포섭이 돼 있죠. 그리고 이분들이 상당히 정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직하지 않은 거를 또 하다 밝히려고 1차적으로 소환도 하고 조사도 했지만 결국에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아니면 선의로 했다라는 것. 국민 모두가 봐도 명백하게 부정인데 합법을 주장하고 있다가 보니까 불필요하게 이제 쉽게 출국 금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무슨 뭐 기업의 총수들이 1년에 3분의 1은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경업을 하고 추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출국 금지로 인해서 내년 뭐 3, 4월까지는 이 특검이 가니까는 경제 활동이 마비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이 없어도 저희는 경제는 충분히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경제 또 이 한국 경제와 대외적인 요인들이 우리 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이 부동산을 어떻게 보면 사실 도시 서민들은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 전부의 가격 방향과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더 솔직하고 이런 보도들이 좀 더 많다라면 우리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되지 않고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